뉴스 속보입니다. 최근 강남 지역의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한 이슈가 부동산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역삼동 빌딩을 120억에 매수한 A씨가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잔금을 치르고 건물 주인이 바뀌자 세입자가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건물은 순식간에 전체에 공실이 되었는데요. 세입자를 빼내갔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서초동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건물을 매입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익형 건물을 매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주택 건물에 전세 사기가 있듯이 상가 건물에도 비슷한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건물 전체가 비어버리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요. 요즘 수익형 건물, 월세 수익이 나오는 건물을 매입했는데 건물 주인이 바뀌자마자 임차인이 나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텅 빈 공실이 된 상태인 거죠. 사실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건물을 매입했을 텐데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그럼 전체다가 공실이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건물을 매입하실 때는 보통 레버리지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대출 이자라든지 기타 비용을 모두 생각하셔서 이제 매입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예상했던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 통임대로 들어온 임차인들이 바로 나가는 상황이 보통 일어나는 경우인가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네. 예전부터 강남 건물주분들은 관리가 편한 통임대 임차인들을 선호해 오셨고 보통 통임대로 들어오는 임차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계에서 탄탄하고 좀 안정적인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통임대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퇴거하시거나 아니면 좀 점차 어려워져서 퇴거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장기간으로 나타나게 되죠. 최근에 공교롭게도 신축 건물에 통임대로 맞춰진 후 매매가 돼서 임대인에 바뀐 다음에 그 통임대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초동뿐만 아니라 강남구에서 최근 통임대 꼬마 빌딩이 모두 매각 직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동향이 나타났습니다. 민법상에도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꼬마 빌딩 투자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형 빌딩 매입할 때 그 매수자분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임대료로 몇 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회사는 업계 상위 10%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미 탄탄한 업력과 매출액이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 매수하실 때 적어도 임차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실 수 있는 제가 사이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나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K리포트, 그리고 더 VC라는 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제가 가장 편한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 구직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기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중에서 뭘 봐야 될까요? 기업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언제 설립이 됐고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인원 수인데요.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런 대기업들도 공채 시즌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만큼 강남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할 거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통임대 사업을 구했다면 당연히 채용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통임대를 원하는 임차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어도 그 직원 규모가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채용을 진행을 했었을 거고 앞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해보면 적어도 유령 회사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생 회사이거나 단 한 번도 채용을 한 적이 없는 회사라면 매입 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통임대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을 개별 임대했을 때 맞출 수 있는지 그런 임대료 확인도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인근 임대 시세나 어떤 업종으로 임차를 맞출 수 있는지도 좀 긴밀하게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강남에 신축 건물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선택권이 많아지면서 임차인들의 승계 거부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매입해드리거나 관리해드리는 그런 건물 중에 통임대로 임대를 맞춘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먼저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임차사가 확실할지, 그리고 임대료 미납이 없을 만한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강남에서는 워낙 매매가 빈번하다 보니까 본인이 시설 투자를 한 비용이 꽤 큰데도 이제 매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안해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제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하게 된다면 임대인 변경 전에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리고 임대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계약상 지위 등을 이제 변경 없이 승계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임대인의 임대차 승계 확인을 받는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앞에 말씀드린 임차인의 그런 승계 거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인, 우리 매도인 분께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 양도에 대해서 승낙하는지 여부를 확답을 받고 이제 매매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매수자분들께서 우리 원빌딩의 아나운서 미모의 예진아 씨를 궁금해 하실 텐데,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니면 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빌딩의 예진아 씨입니다. 정말 친절하고 정직하게 빌딩 투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왜 예진아 씨예요? 제가 거의 한 20년 넘도록 별명이 예진아 씨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진아 씨가 제 이름만큼이나 익숙한 별명입니다. 좋은 친구들 뒀네요. 귀하게 우리 예진아 씨 진짜 만나게 되면 빌딩 여신 채널에서 봤다고 대표님들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